참, 젊은이 오디션은 어떻게 됐나?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파른 골목길. 한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위태롭게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느라 평생을 꿈꿔온 오디션 무대를 통째로 날려버린 후였지만 할머니가 자책하실까봐 가슴을 치며 선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리고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부적을 제가 그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인 청년의 사과에 노인은 오히려 야윈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등을 덮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본래 물건은 쓰임을 다하면 법이니까. 난 정말 괜찮으니 마음 쓸 거 없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JS 엔터의 이성우 대표는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우의 떨리는 손에는 청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낡은 붉은 비단 부적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엎여있는 저 노인은 그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요. 성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눈밭을 헤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빙판 위로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죠. 도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인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구별할 수 없는 백색의 세계였습니다. 아침 8시 낡은 옥탑방의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지훈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뉴스 속보대로 도시는 거대한 얼음 함정에 빠진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시린 손끝을 입김으로 녹이며 벽에 기대어 있는 기타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그의 2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기타였습니다. 자, 지훈아. 날씨는 이래도 오늘 느낌 나쁘지 않아. 하던 대로만 하자. 넌 할 수 있어. 지훈은 거울을 보며 씩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장에서 오래된 가죽 자켓 한 벌을 꺼냈습니다. 가죽 곳곳이 해지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지만 생전 아버지가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날 때 입으셨던 그 든든한 온기가 남아있는 옷이었습니다. 자켓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선 지훈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오늘은 꼭 제 목소리 세상에 들려주고 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거울 속 지훈은 짐짓 당당한 척 어깨를 펴 보였지만 창문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JS 엔터의 최종 오디션. 지훈은 기타 가방의 어깨끈을 바짝 조여맸습니다. 철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덮쳤습니다. 계단은 이미 눈으로 가득 차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져들었습니다. 큰 길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운행 중단이라는 팻말만 덜렁거리고 있었고 지나가는 택시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네. 정류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훈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디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평소라면 지하철이나 버스로 금방 갈 거리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 안 오면 어떡해. 그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자. 역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좀 멀긴 해도 운동 삼아 뛰면 금방이야. 지훈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눈길을 내디뎠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평소 지훈이 버스킹을 하며
할머니들과 정을 나누던 재래시장 입구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늘 그곳에서 자신을 손자처럼 아껴주던 채소가게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이, 오늘도 밥 굶고 노래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리 와서 이 찐 옥수수라도 하나 먹고 해. 광장에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늘 지훈의 1호 팬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 못 판 채소를 떨이라며 지훈의 자취방으로 밀어 넣어주던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지훈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이렇게 퍼주시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배가 골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법이야. 사양 말고 들어. 여기 앉아서 고구마도 좀 먹고. 지훈은 제게 가족처럼 따뜻했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진짜 사고 치고 올게요. 합격해서 할머니 비단옥 꼭 해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진짜 예감이 좋거든요. 지훈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발소리가 지훈의 가쁜 숨소리와 섞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송이가 속눈썹에 내려앉아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났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가슴속에 품은 자작곡의 멜로디가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할 수 있어. 걸어서라도 간다. 아니, 뛰어서라도 가야지. 느낌이 좋아, 지훈아. 눈보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바람에 지훈은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오디션 무대에 서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겠다는 열망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장이야. 거기만 지나면 지하철역까지 금방이지. 힘내자, 강지훈. 지훈은 가죽 자켓깃을 바짝 올리고 눈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더미를 박차며 나아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내려앉아 지훈의 형체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건 마지막 도전의 날, 지훈은 그렇게 거대한 자연의 시험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고 오직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지훈의 발목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훈은 어깨에 맨 기타 가방의 끈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며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늦으면 안 돼. 내 인생이 걸린 마지막 무대란 말이야.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어귀, 평소 순옥 할머니가 채소를 펼쳐두던 좌판 근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반찬가게 최 씨 사장님이 바닥에 쓰러진 노파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흩어진 배추 겉잎들과 뒤집힌 바구니들이 눈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지훈이 달려가 눈을 치우고 확인하니 창백해진 얼굴로 신음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최 씨 사장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어떡하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119에 전화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도 다 막히고 사고가 많아서
언제 올지 모른대. 구급차가 오긴 오는 건지 모르겠어. 아유, 이 일을 어째. 지우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보랏빛으로 변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병원까지 제가 업고 갈게요. 여기서 기다리다간 큰일 나요. 뭐? 이 눈길을 어떻게 업고 가? 사람 키만큼 눈이 쌓였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장님, 이거 제 기타거든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건데 잠시만 좀 맡아주세요. 저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금방 다시 올게요. 지우는 기타 가방을 사장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등을 돌려 할머니를 향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좀 제 등에 올려주세요. 빨리요. 그래, 그래. 아이고, 젊은이 조심해야 해. 최 씨 사장님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등에 업은 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할머니의 무게가 지훈의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고쳐 업고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금방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주무시면 안 돼요, 할머니. 제 말 들리시죠? 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허벅지가 터질 듯 비명을 질렀고 찬바람은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무릎을 몇 번이나 찌우면서도 지우는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인가. 등 뒤에서 할머니의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이제 다 왔어요. 저기 앞에 병원 간판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안하네. 이 늙은이가 괜히 폐를 끼치는구만. 할머니의 목소리엔 미안함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눈밭에 발을 내디디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폐는 무슨 폐예요? 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의 시야는 이미 눈보라와 땀으로 흐릿해졌고 다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약한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지훈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응급 환자예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선생님, 빨리요. 할머니 상태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할머니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풀린 다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과 녹은 눈이 뒤섞여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다급히 지훈의 젖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서 가보게. 이제 됐으니 어서 가. 지훈은 어서 가보라며 힘겹게 손을 젓는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럼 저 다녀올 테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아셨죠? 그렇게 당부한 지훈이 일어서려던 찰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깊숙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손바닥 반만 한 붉은 비단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별건 아니지만 이거 가져가게.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에 나 지켜준다고 준 건데 오늘은 청년이 가져가. 이게 분명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지훈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그래.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어서.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우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부적을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배어있는 붉은 비단 부적. 지우는 그것을 주머니에 꽉 집어넣고 할머니를 향해 짧게 목례했습니다. 그럼 이거 잠시만 빌려주세요. 오디션 다녀와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래, 이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늦기 전에 가보게. 어서. 네, 그럼 다녀올게요. 할머니. 그렇게 대답한 지우는 다시 응급실 밖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디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지우는 주머니 속 붉은 부적의 온기를 느끼며 얼어붙은 도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멀어지는 병원의 불빛을 뒤로 한 채 지훈의 그림자는 거대한 눈보라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지훈은 땀과 눈보라가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다시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반찬 가게에 맡겨둔 기타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낡은 통기타 없이는 오디션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 기타 주세요. 아이고, 지훈아. 할머니는 어떠셔?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사장님, 저 진짜 늦어서 가볼게요. 기타 가방을 낚아채듯 짊어진 지훈이 다시 눈길을 뚫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아까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고 시장에서 기획사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지체됐습니다. 지훈은 미끄러운 빙판길에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디면서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제발 10시 전까지만. 마침내 도착한 JS 엔터테인먼트 사옥. 지훈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로비의 디지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정각. 지훈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늦지 않았어. 다행이다, 진짜. 지훈은 엉망이 된 몰골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7층 오디션장 복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 앉아있던 스태프는 지훈의 서류가 아닌 벽면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12번 강지훈 씨? 늦으셨네요. 지금 10시 1분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아니, 제가 도착했을 때 로비 시계는 분명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오디션장 내부 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순번 지났고 규정상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 불가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데스크를 붙잡았습니다. 1분을 늦어 오디션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디션장 문이 열리며 이성우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우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지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오늘 이 무대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시장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진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소절만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네. 성우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명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지훈은 그의 시선에서 자비를 구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지훈 씨,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1분입니다. 하지만 성우가 사정을 얘기하려는 지훈의 말을 딱 자르며 말했습니다. 1분. 그 1분이 당신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주최하는 오디션에서 일부는 일시간과 같습니다. 사정이 어쨌든 당신은 이미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성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애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도저히. 사람을 돕는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개인으로서 아주 잘한 선택이죠.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기회 달라고 하면 제 시간에 맞춰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 다른 참가자들은 뭐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 사정까지 다 무시하고 당신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정말 간절합니다, 대표님. 제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프로 정신을 볼 수가 없네요. 나였으면 할머니를 구하고 깔끔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1분 가지고 구걸하는 건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돌아가세요. 더는 기회 없습니다. 성우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복도 끝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1분. 그 짧은 시간이 지훈의 20대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오디션장 문 너머로 다른 참가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저 진짜 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누군가의 기쁨이 섞인 그 소리는 지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훈은 복도 구석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젖은 가죽 자켓에서 배어나오는 찬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오늘만 기다려왔는데. 지훈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허탈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 키를 찾으려 뒤적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붉은 비단 부적이 손가락 끝에 걸려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산산조각난 지우는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적은 푹신한 카페트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획사를 나섰습니다. 건물 밖은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초라한 뒷모습이 하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복도 카페트 위에는 주인을 잃은 붉은 부적만이 끊어진 인연의 조각처럼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획사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시린 마음을 안고 지우는 다시 응급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10시 1분. 그 야속한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응급실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할머니여야 했으니까요. 지우는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대충 겉옷 소매로 훔쳐내고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트를 넘기던 의사가 지훈을 발견하고는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보호자분 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고비는 넘기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저체온증 때문에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젊은이가 제때 잘 모시고 왔네요.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네, 혈압도 돌아왔고 의식도 뚜렷하세요. 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으니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좋지만 집에서도 계속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의사가 떠나고 난 뒤 지우는 할머니의 야윈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느리게 눈을 뜨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젊은이 하고 씩씩하게 부르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단함만 가득했습니다. 젊은이, 정신이 좀 드나 보네.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지훈이. 할머니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힘이 없는지 목소리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이래저래 바쁠 텐데. 내가 젊은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구만. 미안해서 어째.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바쁘긴 뭐가 바빠요. 할머니 깨어나신 거 보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핑 돌진 않으시고요? 지훈의 물음에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지훈의 젖은 가죽 자켓 자락을 힘겹게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네. 혼자서도 퇴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와줘서 참 고맙네. 어서 가서 젊은이 할 일 보게 해. 혼자 퇴원하시긴 어딜 혼자 하세요. 할머니, 제가 여기 모시고 왔는데 당연히 제가 집까지 또 모셔다 드려야죠. 저 고집 센 거 아시잖아요. 오늘 퇴원 수속도 제가 다 했으니까 군말 말고 제 말 들으세요. 지우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등을 계속해서 문질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력이 다한 듯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혼자 조잘조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혹시라도 다시 미안해할까봐 혹은 자신의 무너진 마음이 들킬까봐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게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바로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집 안까지 꼭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기운 없는 손으로 지훈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오늘 여러모로 폐를 너무 많이 끼치는구만. 미안해서 어쩌나. 지훈은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폐는 무슨 폐예요? 할머니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 저를 진짜 손주처럼 대해주시고 챙겨주신 게 할머니신데 저도 이제 손주 역할 제대로 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 고집 좀 받아주세요. 아셨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지그시 쥐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정리해주며 침대 밑에 둔 기타 가방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기타. 주인 잘못 만나 오늘 빛도 못 보고 눈보라만 맞은 녀석이 가여웠지만 지훈은 이내 시선을 돌려 할머니의 얼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자신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지훈이 씁쓸한 마음을 숨긴 채 할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전 오디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성우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자라 불리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성우는 비서가 내밀어둔 결과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책상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김 비서, 아까 합격시킨 친구들 명단. 다시 좀 봐봐. 자네는 정말 걔들 노래가 좋았나? 대표님, 객관적인 실력이나 트렌드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인재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트렌드.
그놈의 트렌드 타령은 지겹지도 않나? 내가 시장 조사나 하려고 이 오디션 연 줄 알아? 다들 소리만 예쁘게 내려고 안달이지. 왜 마음을 툭 건드리는 그 한 끗이 없느냐고. 갈수록 알맹이 없는 노래들 뿐이니 내가 찾는 그 목소리를 만나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싶네. 정말 괴로워 죽겠어. 성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공기를 견디지 못한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집무실 밖 복도로 나섰습니다. 세련된 회색빛 카페트 위로 성우의 값비싼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거칠 것이 없었을 그의 걸음이 갑자기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구두 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촉이 툭 하고 걸려든 탓이었습니다. 대체 여기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떨어져 있고. 성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색이 다 바랜 낡고 초라한 붉은 비단 부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순간 성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건 왜 그러십니까, 대표님?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감정이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손안에 쥐어진 부적의 투박하고 거친 질감은 성우를 20년 전 그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했던 시절의 기억 속으로 순식간에 끌어내렸습니다. 20년 전 38살의 성우는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였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으로 숨어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던 그 시린 방에서 성우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는 꺾였고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청년,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봐요. 당시 단칸방 주인이자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순옥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 이거 갓 찐 옥수수니까 얼른 나와서 좀 먹어봐요. 성우가 대답이 없자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청년, 자꾸 이러면 내가 문 따고 들어갈 거예요. 어서. 성우는 결국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고 아주머니는 쟁반을 든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성우의 메마른 손에 따뜻한 옥수수와 함께 이 붉은 부적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인데 내가 청년 좀 빌려줄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에 나 지켜준다고 준 참 귀한 건데 기운이 아주 좋거든요. 성우는 힘겹게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대체 저 같은 실패자한테 왜 이런 귀한 걸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성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자는 무슨,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약한 소리 하면 못 써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이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니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적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때 다시 돌려줘도 되니까 다시 시작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희망을 얻은 성우는 그날 아주머니가 쥐어준 부적의 온기를 신앙처럼 품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덕분에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고 오늘의 JS 엔터테인먼트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성공하자마자 아주머니를 찾아가 부적을 돌려드리고 은혜도 갚았죠. 하지만 20년 전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던 시장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 난리통에 아주머니와 소식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성우가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의 유일한 물건이 지금 자신의 회사 복도 가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우는 손바닥 안에서 부적을 소중히 감싸주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해질대로 해졌지만 이건 틀림없는 아주머니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갑자기 왜 이 낡은 부적을 보고 그러시는지. 비서가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지만 성우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젠 할머니가 되셨을 그분을, 나의 은인을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성우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최대한 차분하게 비서를 향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낮게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박함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 이 부적. 오늘 이 복도를 지나간 사람 중에 누가 떨어뜨린 건지 당장 알아내야겠어. 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보안팀 연결해서 지금 당장 CCTV 확인하고 이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찾아내란 말이야. 성우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울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무전기를 꺼내 들자 성우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찾게 되면 확인되는 즉시 나한테 보고해. 회의고 미팅이고 다 뒤로 미뤄도 좋으니까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보고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안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서가 복도 끝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손안의 부적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냉철한 사업가로 살며 잊고 지냈던 인간 이성우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영영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인연의 끈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우는 감격에 겨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다시 뵐 수 있는 겁니까?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재가 없어 괴로워하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은인과의 재회만을 꿈꾸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어오는 눈가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비서의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복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의 집무실에는 가라앉은 조명 아래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매서운 눈보라가 소리 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좀처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신경을 콕콕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의 시선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고 붉은 부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비단 조각이 이토록 무거운 무게로 다가온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의 고요한 공기를 깨고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성우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들어오게. 찾았나? 김 비서, 그 부적 주인이 누군지 알아낸 거야?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찾았습니다.
여기 관련 CCTV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 어서 보여주게. 어디서 발견한 건가? 김 비서는 차분한 손길로 태블릿 PC의 전원을 켜고 화면을 성우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디션장 입구 복도입니다. 십시 전후의 영상을 모두 대조해 보았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인 채 비서가 내미는 차가운 액정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오전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가죽 자켓의 청년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적 주인은 오늘 오전에 오디션을 보러 왔던 이 청년입니다. 강지훈 씨라고 하네요. 영상 속 지훈은 주머니를 뒤적이다 비틀거리는 순간 붉은색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카페트 위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면을 보는 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친구가 떨어뜨린 거라니 믿기지가 않는군. 강지훈이라고 했나? 네, 대표님. 성우는 화면 속 지훈의 지친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오전에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이 성우의 뇌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오전에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 아이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니. 성우는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의 지원서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물건을 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까? 성우는 골똘히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지훈이 그 아주머니의 자식인가 싶었지만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20년 전에도 그분은 이미 중년이셨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지금쯤이면 분명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셨을 연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그분의 손주일까? 대체 아주머니와 어떤 인연으로 엮인 거지? 성우는 무언가 깨달은 듯 주먹을 살며시 쥐며 낮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강지훈 씨 이력서 좀 주게. 지금 당장 연락을 취해봐야겠어. 직접 확인하고 싶네. 네, 대표님. 여기 지원 서류입니다. 연락처가 여기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어 지훈의 번호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신호음만 정적을 가를 뿐 수화기 너머의 지훈은 좀처럼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군. 성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입술을 바짝 태웠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어질 뿐 좀처럼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지훈은 하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응급실 처치 비용이랑 정밀 검사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카드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지훈은 기타 가방을 뒤지며 낡은 가죽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의 자켓 안쪽에서는 성우가 건 전화가 계속해서 진동을 울려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쩍 꺼내 액정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의 번호였기에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결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지금 바로 퇴원해서 집에 모셔가도 되는 거죠? 다른 이상은 없는 거죠? 네, 수납 완료되셨습니다. 처방전 받아서 1층 약국 들러서 약 지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시고 조심히 가겠습니다. 지훈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추우니 어서 할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무실에서 통화를 시도하던 성우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직접 지훈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벽에 걸린 수트 외투를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갈 데가 있네. 지금 당장 차 대기시키게. 그러자 비서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대표님, 곧 중요한 이사회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비서의 만류에도 집무실을 나선 성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미루게. 오늘 남은 일정은 전부 취소하라고 비서실에 전해. 하지만 대표님, 이번 미팅은 해외 투자 유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우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대꾸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야.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싸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 세단이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성우는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기사에게 지훈의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힌 주소지로 가주게. 한시가 급한 일이라서 말이야. 서둘러 주게나. 운전석에 김 기사가 지원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성우는 창밖으로 폭설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차들을 보며 초조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센 눈발이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리며 시야를 가렸고 도로 위는 이미 붉은색 후미등이 끝도 없이 늘어서서 바다를 이룬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을 기다렸음에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차 안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든 부적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성우가 초조한 눈빛으로 눈발이 사정없이 날리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세단은 매서운 눈보라를 헤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단이 멈춰선 곳은 재래시장 입구의 가파른 언덕 아래였습니다. 성우는 기사를 뒤로하고 홀로 미끄러운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낡은 전선들이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원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낡은 빌라의 옥탑이었습니다. 성우는 숨을 고르며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강지훈 군, 안에 있나? 성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침묵뿐이었습니다. 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건가? 그는 옥탑방 한 구석, 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서서 지훈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리고 구두 끝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성우가 시린 손끝을 비비며 서 있던 순간 저 멀리 가파른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헉헉거리며 힘겹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빙판길이라 발밑이 아주 미끄러워요. 여기 제 팔 꽉 잡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반사적으로 담벼락 뒤 어둠 속으로 몸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를 업은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옷자락을 꼭 쥐고는 미안함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젊은이, 오늘 여러모로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먼. 그러자 지훈이 순옥을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할머니가 그간 제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훈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할머니, 은혜는 오히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 마셔요. 전 할머니 아니었으면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말에도 순옥은 여전히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청년의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다 뺏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먼. 게다가 돈도 없는 청년이 내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에이,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전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요. 지훈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참, 그런데 젊은이, 오디션은 어떻게 됐나? 순옥은 정신이 없어 이제야 묻는다며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지훈의 해사한 거짓말에 담벼락 너머 성우의 심장이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극찬은커녕 노래 한 소절 듣지 않고 매몰차게 쫓아냈던 자신의 비정한 모습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제 잘난 철학을 들먹이며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제 은인을 살린 청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밝게 웃던 지훈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멈칫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다급하게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낮에 주신 부적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은 지훈이 당황해 주머니를 연신 더듬거렸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이상하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아무래도 부적을 어디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지훈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골목길 주변 바닥을 훑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부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이 죄송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다시 병원이랑 길가 다 뒤져서 꼭 찾아올게요.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훈의 소매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잃어버려도 괜찮아.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거잖아요. 제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어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차가운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야. 본래 물건이란 게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법이지. 난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가서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럼 괜찮고 말고. 할머니의 초연하고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날이 많이 차니까 얼른 들어가서 제가 따뜻한 죽 끓여 드릴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말년에 참 복이 많구먼. 이런 은혜를 다 잊고. 그렇게 지훈이 할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성우가 마침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붉은 비단 부적이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두 사람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의 지훈과 할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지훈이 동그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순옥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옥탑방 앞, 성우는 눈물이 고인 채로 부적을 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의 놀란 눈빛이 성우의 얼굴과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부적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20년 전의 온기와 오늘의 인연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가듯 그 눈매를, 입술의 선을, 눈 속에 담긴 빛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그 시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청년의 얼굴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깊게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성우와 할머니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지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성우의 손에 들린 낡은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기획사에서 떨어뜨렸구나.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골목 바닥에도 없고 병원 어디에도 없던 부적이 저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물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왜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 부적이 할머니 것이라는 걸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지훈은 자신의 지원서에 할머니 주소가 적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찾아온 건 자신을 보러 온 것이고 그 실마리가 이 부적이었다는 뜻인데 이분들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는 건가? 지훈이 미간을 좁히며 성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꼭 다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 쥔 부적을 내밀며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은 오전에 그 날카로운 심사위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 할머니의 입에서 낮은 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성우는 차가운 눈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트 무릎 자락이 눈 속에 푹 파묻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낡은 부적을 할머니 앞에 받쳐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쥐어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찾아뵈러 갔더니 시장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성우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JS 엔터테인먼트의 냉철한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있던 38배 청년이 눈밭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굽은 등을 천천히 숙이더니 야윈 손을 들어 성우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성우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잘 됐구먼. 할머니는 성우의 뺨을 감싼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살았지? 많이 힘들진 않았어? 그 물음 하나에 성우는 그만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두 마디가 성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 버텨온 것들, 혼자 사귀어온 것들이 그 말 하나에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바람 속에서 그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골목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자신을 1분 차이로 탈락시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그 사람. 참가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심사하던 그 사람. 그 대표가 지금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발밑에 눈만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차갑게 얼어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폭설 속에서 기타를 메고 뛰던 자신,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등에 업던 자신, 그리고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붉은 부적. 그 부적이 기획사 복도 어딘가에서 흘러내렸고 그것이 저 사람의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 하나가 20년의 시간을 건너 두 사람을 이 골목 앞에서 다시 마주 세웠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부적이 이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구나.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운이 없는 하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번져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성우의 뺨에서 손을 거두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 추운 데서 무릎은 왜 꿇고 그래? 어서 일어나. 할머니. 응, 알아. 다 알아. 할머니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성우는 일어서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잡힌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린 시절 어머니 품을 찾는 아이처럼 그 작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눈발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옥탑방 앞 좁은 골목 위로 세 사람을 둘러싼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단칸방은 좁고 낮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이 얇은 커튼 자락을 가늘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미리 틀어둔 전기장판 위에 할머니를 눕히고 낡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드렸습니다. 성우는 방문 앞에 서서 그 작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반찬통 몇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지훈의 기타 가방이 조심스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쓸쓸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방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우는 부엌 쪽에서 물을 끓이며 조용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이불 속에서 성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습니다, 할머니. 성우는 짧게 대답했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요. 할머니는 가만히 그 말을 듣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옥수수 쪄다 준 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셨잖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문 두드려주지 않으셨으면 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진짜로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부적 하나를 신앙처럼 품고 다니며 다시 시작했던 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린 시간들, 그리고 기어이 오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역시 잘할 줄 알았어. 할머니는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재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장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 별거 있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동네에 자리 잡았지.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녹아있을지 성우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찾아뵈어야 했는데,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하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지훈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2잔과 할머니 약봉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지훈이 재빠르게 등 뒤에 손을 받쳤습니다. 베개를 끌어다 등에 대어드리고 약봉지를 뜯어 손 위에 올려드리고 차를 식혀가며 건네드리는 그 손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훈군. 성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느라 오디션에 늦은 거 맞지?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오는 길에 시장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한 거고?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성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을 그 시간이 오디션 시작 시각과 정확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자네한테 많이 가혹했네. 아닙니다, 대표님. 규정이 있으니까요. 규정이야 있지.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네가 할머니를 살리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지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네. 그 눈 속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으면. 성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뒤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오디션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머니를 살려준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대단한 거라네.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선택 덕분에 2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났어. 성우는 잠시 시선을 내리며 손 안의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닳아버린 붉은 비단 조각이 방 안의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 성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부적 끈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자네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도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셋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네. 부적끈이 끊어진 것도, 자네가 그 골목을 지나간 것도, 내가 그걸 주운 것도. 성우의 목소리에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잇기 위한 필연이 아니었을까 싶어.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그 부적이 참 할 일을 다 했구먼. 방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창 너머로 가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 네. 오늘 오디션 못 봐서 많이 아쉬웠겠지? 지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많이요. 성우는 그 솔직함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공식 오디션이 아닐세. 자네 한 사람만을 위한 단독 오디션이야. 날짜와 장소는 내가 정할 테니 자네는 그날 그 무대에만 서면 되네. 지훈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를 바라보다가 이불 속의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성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 주셔도 되는 기회입니까? 자네 같은 사람한테 줘야 하는 기회라네. 성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됐구만, 잘됐어. 지훈은 고개를 든 채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로 반드시 후회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훈은 붉어진 눈시울로 성우를 향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그런 지훈의 떨리는 어깨를 묵직한 손길로 다독였습니다. 그래, 지훈 군.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걸세. 나도 자네의 그 진심을 믿고 기다려 봄세. 성우의 따스한 대답을 끝으로 작은 방 안에는 다시 아득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여전히 하얀 눈발이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오전에 내리던 눈이 세상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듯 차갑고 시린 눈이었다면 지금의 눈은 상처 입은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비단결 같은 눈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옥탑방의 정적 속에서 기적 같았던 오늘 하루가 하얀 축복이 되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JS 엔터테인먼트 메인홀은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수백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을 그 넓은 공간이 오늘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비워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만이 홀 한가운데를 고요하게 밝히고 있었고 객석은 깊고 조용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객석 정중앙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스태프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계약도 심사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무대 옆 통로에서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기타를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가죽 자켓은 오늘도 그대로였습니다. 해지고 다른 소매 끝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은 무대 중앙에 놓인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는 것보다 단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성우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고요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타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설 속에서 눈을 헤치며 뛰던 아침,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던 순간,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던 그 길, 그리고 오디션장 복도에서 차갑게 돌아서던 성우의 뒷모습, 담벼락 뒤에서 걸어나와 눈밭에 무릎을 꿇던 그 사람, 단칸방에서 나직이 건넨 말, 자네 같은 사람한테 줘야 하는 기회라네.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낮고 조용한 음이 텅 빈 홀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의 입이 열렸습니다. 노랫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사랑 이야기도 세상을 향한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 내리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던 이야기, 오디션을 날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낡은 부적 하나가 이어준 세 사람의 이야기. 지우는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이 겪어온 것들을 담아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홀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객석 어둠 속에서 성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무대 위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들어오는 순간 성우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명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기교가 뛰어난 목소리도 있었고 타고난 음색을 가진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우가 진짜 찾고 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 곳을 툭 건드리는 목소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목소리,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한 끝.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노랫말 한 소절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칼바람이 들이치던 단칸방,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자신, 그리고 낡은 문을 두드리며 들려오던 목소리. 청년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봐요. 그 목소리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꺾여 있던 삶의 의지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훈의 노래가 지금 성우에게 그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성우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홀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용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지우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가까워지면서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늘어졌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목소리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기타줄에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홀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성우의 손등이 눈가 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 네. 내가 오랫동안 찾던 목소리가 바로 이거였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늘 처음 듣는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고했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그 두 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우는 기타를 꼭 쥔 채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명이 조용히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성우는 오디션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넨 이제 우리 식구야.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JS 엔터테인먼트 건물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훔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우는 기타 가방 끈을 고쳐 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어느새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골목을 걷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행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지우는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왜? 무슨 일 있어? 이번엔 거짓말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행주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진짜 합격했어요. 한 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이고.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야윈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좁은 문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외풍이 드는 창틀, 낮은 천장, 들뜬 벽지. 지우는 이 방에서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뷔하면 제일 먼저 할머니 집을 구해드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성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직접 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선물? 무슨 선물?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지훈의 손을 잡고 성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단지 안에 자리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저층이었고 남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창틀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대표님께서 할머니한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것도 잊은 채로 입주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새 집으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오후부터 부엌에서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거들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넌 앉아 있어. 그래도 제가 도와드려야죠. 됐어. 오늘만큼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성우가 도착했을 때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간장 계란 장조림, 나물 무침, 김치. 화려하지 않았지만 반듯하게 놓인 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성우는 상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할머니 밥상인지 모르겠네요. 변변치 않아도 많이 들어. 할머니가 성우에게 먼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변치 않기는요. 성우는 잠시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성우의 그릇에 찌개를 한 국자 더 떠주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지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뜨는 순간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지훈은 한술 더 뜨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밥맛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요. 할머니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이런 맛이었을 것 같아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주 차려줄게.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앨범은 잘 준비되고 있고? 네, 요즘 작업실에서 거의 살고 있어요. 몸은 상하지 않게 해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잘 먹고 다녀요. 잘 먹고 다닌다는 사람이 어딨어. 맨날 그 소리 하면서 굶는 거 다 알아. 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요즘은 진짜 잘 먹어요. 앨범 이름은 정했어? 네. 지훈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연의 끈이요. 할머니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인연의 끈? 네. 그 부적끈 있잖아요. 끊어지면서 할머니랑 대표님이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저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대표님한테도 그 끈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이구먼.
잘 될 것 같아.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계시고요. 성우가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엔터의 간판 스타가 될 사람인데. 지훈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피식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얘기는 그쯤하고 어서 먹자. 식을라. 그제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데 섞였습니다. 요란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웃음이었죠. 창가로 스며든 저녁 햇살이 밥상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새 집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첫 저녁. 2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오늘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드는 것도 잊은 채 한참 동안 그 온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오후부터였습니다. JS 엔터테인먼트 신인 가수 강지훈 데뷔 쇼케이스. 현수막이 입구 양옆으로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은 이미 기자들과 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고 무대 앞쪽으로는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 1열 한가운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옅은 하늘빛 저고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 손에는 낡은 붉은 비단 부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할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되십니까, 할머니? 내가 왜 긴장해? 지훈이가 긴장하겠지. 그래도 떨리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무대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떨리지. 근데 잘할 거야.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애야. 내가 알거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JS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가수 강지훈 씨의 데뷔 쇼케이스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강지훈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와 함께 지훈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깨에 걸친 기타 가방만큼은 여전히 낡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일렬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회자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무대를 보여주시기 전에 기다려주신 분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데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훈은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소리가 객석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취재진 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훈 씨, 이번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 자작곡이라고 들었는데요. 제목이 인연의 끈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에서 출발한 곡이에요.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저한테 아주 소중한 분이 시장 골목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다 보니까 제가 평생 꿈꿔온 오디션을 놓치게 됐거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주머니에 있던 부적 하나가 떨어지면서 20년 동안 서로 찾고 있었던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작은 우연이 이토록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조용히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걸,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어져 있다는 걸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자가 부드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연이네요. 그렇다면 이 곡을 특별히 바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잠시 이별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타로 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객석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열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셨고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부적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성우 대표님께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무대 위 지훈에게 고정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럼 이제 그 노래를 직접 들어볼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통기타를 꺼내 어깨에 걸었습니다. 가죽 곳곳이 해지고 줄감개도 낡아 있었지만 지훈의 손에 들린 그 기타는 이상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지훈은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열의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부적을 꼭 쥔 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첫 음을 눌렀습니다. 낮고 조용한 음이 공연장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랫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던 이야기, 낡은 부적 하나가 이어준 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을 지우는 있는 그대로 노래했습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겪어온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들을 담아 소리를 냈습니다. 공연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안의 부적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성우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동안 성우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단칸방에서 건네받은 온기가 지금 이 노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연장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공연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박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일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적을 쥔 채로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성우는 박수를 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연장 밖에는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웃고 있었습니다.